저는 사실 삼성전자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긴 해요. 오늘도 그랬지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가 다 빠져요. 올해는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요? 올해요?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네, 웅달차방 또 나왔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난번 출연해서 네. 또 지지난번 출연해서 계속 강세장을 예측해 주셨어요. 네. 그거 말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700선을 뚫고요. 네. 이제는 2800, 2900도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어떤 분들은 3000까지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황하고 네. 좀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똑같아요. 뭐 달라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 계속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을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빨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를 좀 지수를 끌어올렸죠. 근데 이게 2700포인트쯤 되니까 이게 계속 좀 일진일퇴? 한 번은 좀 괜찮았다가 빠졌다가 괜찮았다 빠졌다 뭔가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했어요. 근데 보니까 3월 20일이더라고요. 딱 3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한번 크게 슈팅을 한번 팍 해주면서 이제 그날 주총일이었죠. 주총일부터 이제 슈팅을 해주고 때마침 그때 젠슨 왕이 이제 삼성전자 HBM에다 사인 한번 쫙 해주고 이제 어프로브 됐다. 내가 이제 승인했다. 그거 사인 한번 해주고 한번 주가가 팡 튀고 이제 그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8만 전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8만 전자를 이제 뚫었습니다. 네. 뚫고 이게 근데 보니까 코스피랑 삼성전자 차트를 같이 보니까 3월 20일자 기준으로 두 개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는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면서 2700을 강하게 뚫어줘 버렸고 그리고 2800, 2900 뭐 더 이상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 그날 첫날 HBM빨 그 젠슨왕빨로 한번 팍 튀었을 때 이게 너무 오버슈팅 같은 거예요. 갭이 너무 떠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 갭을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만일 그 뜬 거를 만일 다시 반납을 하고 밑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윗선에서 지금 네. 버텨요. 위에 매물대 다 잡아내고 있어요. 지금 다 잡아내면서 되게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8만 전자를 뚫었는데 사실 이제 윈도우 드레싱 분기발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며칠 최소한 이번 주는 좀 지나봐야 되는데 지금은 딱 사실 저는 좀 아래 위로 좀 반반이라 두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 만약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매도하고 나갈 시점은 절대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조금 여기서 조정을 줘서 내려간다 하면은 삼성전자는 좀 추가 매수가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이 뭐예요? 윈도우 드레싱이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리창에 보이는 이제 어떤 옷을 입혀놓은 건데 우리가 백화점 가 보면은 이제 마네킹에 이제 옷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봤을 때 야 막 조명도 때리고 하니까 예쁘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사왔는데 집에서 이제 입어보면은 안 이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기 말로 이제 각 증권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펀드의 기업들을 되게 이 펀드가 되게 이뻐 보이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큰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손실 좋은 거만 놔두고 또 다른 종목 넣어버리고 하는 그런 이 단계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여가지고 뭔가 잠깐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 이렇게 이제 나온 용어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기 말로는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기관들이 그동안 삼성전자 많이 뺐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삼성전자 매수 되게 많이 해요. 윈도우 드레싱. 이제 예전엔 사실 삼성전자 잘 나갈 때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와 안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 이렇게 나누고 삼성전자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조금 오랜 기간 동안 힘들면서 그게 좀 예전만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이유가 사실 그거여가지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3월 말이면 좀 끝나기 때문에 4월 초쯤 돼서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 삼성전자를 더 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많이 좋게 보세요 앞으로도? 그럼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휴대폰 뭐 S24도 이제 빵 떴죠.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흑자 전환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분기 이제 2분기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동안의 어떤 암흑기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 관련 얘기도 있고 해서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미국 주식으로 치면 이제 애플이나 아니면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AI라는 이 열풍에 발을 넣었냐 못 넣었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발을 담그고 있냐 못 넣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주가가 좀 되게 많이 달라졌었는데 이번에 조금 S24를 만들면서 넣었고 HBM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더 이제 넣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래도 좀 확신이 좀 더 필요하죠. 조금 더 기왕이면 여기서 이제 실적 개선세까지 나와줘 버리게 되면은 근데 이게 이번에 실적은 지난 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좋아도 확 좋아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되게 좋았다가 재작년에 안 좋으니까 이게 YOY로 따지니까 확 마이너스 막 80% 90% 떨어지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좋았다가 조금 더 좋아져 버리면은 이게 또 확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에서 그래도 대장주는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실 매력 포인트가 좀 달라요.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분이 만일 나는 반도체만 할 거야, AI 반도체만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SK하이닉스만 해야죠. 근데 이제 나는 반도체도 좋고 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하나에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가전도 팔죠, 다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죠.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네. 일찌감치 뚫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물론 8만 원을 뚫었다 해도 네. 아직 9만 6천 네. 원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전고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뚫을 거라 봐요. 그래요? 그냥 올해는 지금 이 중간에 말 다른 분위기가 만일 만들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는 10만 원 가지 않을까요? 올해요? 올해는 가지 않을까요? 엄청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문제가 어. 너무 또 이게 빨리 올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10만 전자 그쪽 위쪽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10만 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9만 얼마까지는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8만 원 단위, 9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9만 원대까지는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10만 전자라고 해서 10만 전자의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9만 원대 지난번 고점을 한번 또 만일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게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또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10만 전자 하니까 삼성전자 목표가 마치 10만 전자가 끝나는 것처럼 다들 대부분이 이제 인지를 하는데 저는 더 위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단 너무 빨리만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처럼 뭔가 오버슈팅 뭐 하루에 팡 튀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그냥 올라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네. 주가가 오르려면 네. 미래 성장 분야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파운드리인가요? HBM인가요? 아니면 기존 산업인가요? 갤럭시 뭐 모바일인가요?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미국에 보면 상징성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각 국가별로 상징성 있는 기업,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보니까 2월 29일자가 제일 최신판이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랑 이제 3위에 있는 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만 합하니까 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어떤 펀드를 만들었을 때 일단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3분의 1 이상을 사놓고 본다는 거예요. 우선은 사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 가지고 이제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패시브 자금이나 그냥 들어와주는 외국인 자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와주는 자금에 대한 어떤 효과나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은 일단 패시브. 네, 일단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성장성이 있는 사업군에 있어도 사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지금 못 가는 시장이에요. 네. 지금 자체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진짜 안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일단 지금 뭔가 사이클이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원래 순환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대장주가 가요. 네. 그러려면 이제 앞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좀 끌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이끌다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실적이 돌아섰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 기사에서는 이게 뭐 허용이 됐다라는 뭐 이제 단독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일단 그건 나와 봐야 하는 문제고 좀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젠슨왕이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테스트가 끝나고 실제로 이제 뭔가 수주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완전 이제 AI 쪽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거죠. HBM이 그동안 이제 SK가 뜬 것처럼 네. 확 뜨겠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갔다가 삼성은 못 들어가가지고 되게 좀 고생을 했었던 그 라인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AI 관련주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AI로 들어가 있는 휴대폰도 사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요새 사실 파운드리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원래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얘기만 했었죠. 사실 AI 이런 것보다는 파운드리 얘기만 했고 뭐 TSMC랑 과의 관계가 어떻다 이런 얘기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되게 아직 좀 뭔가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딱 눈에 띄는 뭔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나와주면 그것도 주가 상승이나 아니면 성장 동력에 좀 많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게 정리해 드리면은 첫 번째 수급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힘들었을 때 계속 반도체가 어려웠는데 반도체 가격도 반등하고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났다.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와, 바닥 찍고 올라왔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만큼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쵸? 어. 네, 근데 올해 만일 저한테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실래요? SK 하이닉스 매수하실래요? 그러면은 뭐 투자 금액이나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둘 다 괜찮다 봐요, 사실은. 반반. 네. 네. 반반. 그러면 엔비디아 여쭙고 싶은데 네. 엔비디아도 이제 거의 900불 뚫었다가 네. 약간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 옛날 150불 때도 고평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근데. 600불 때도 그랬고 네. 700불 때도 그랬고. 항상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고평가라는 거, 이 고평가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당장의 어떤 기업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뭐 어느 정도 수주를 따가지고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가 뭐 성장을 할 것 같고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고평가 논란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거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 봐요. 지금도 이번에 새로 또 하나 발표했죠. 새 제품을 또 발표를 했고 또 엔비디아의 그 제품들을 사고 싶어서 정말 그 수요가 많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이 딸리니까 AMD나 뭐 다른 쪽으로 괜히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여전히 엔비디아는 주가는 역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쉬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여기서 진짜 바로 매일매일 꽂아가지고 1000불을 돌파하고 막 1200, 1300을 돌파하는 거는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꺼질 때 빨리 꺼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엔비디아가 꺼지면요 전 세계 AI가 다 꺼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전 세계 대장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좀 조정도 좀 주면서 이제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 조정 주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가야죠. 네. 향후 1, 2년 계속 좋게 AI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는 네,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그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잘 나갈 것이고 네. 그럼 그 밑에 또 이제 주목받는 소부장 기업 중에 그쵸. 하나가 한미반도체잖아요. 아우야.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네네.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20만 원이요? 13만 원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네. 야, 한미반도체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사실은 뭔가 보여주는 느낌? 막 보여주기식의 어떤 상승을 만드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최근에 제가 사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조금 관심 영역에서 좀 2차, 3차로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올라서? 아니요, 저는 사실 한미반도체 생각을 못했어요. 차트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제 기준으로는 뭔가 보여준 건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예전에 엔비디아 되게 막 조정받고 힘들 때 그때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달랐어요, 사실 엔비디아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둘러싸고 되게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되게 논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논쟁 중간에 있는 기업을 매수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이제 논쟁 중에 있는 기업이니까 안 했죠. 말을 아예 좀 많이 안 했죠. 누가 물어봐도 그냥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너무 시끌벅적해요. 이런 게 좀 정신없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확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일단 흐름은 탄 것 같아요. 흐름은 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당분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만 원. 와 20만 원은 지금 좀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은 좀 저도 왜 20만 원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네. 논란이 좀 덜한 네. 대형주, 뭐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일부 좀 네. 많이 담고 나머지 여분으로 한미반도체 넣고 네. 이런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반도체를 지금 사시라고는 못하겠어요. 아, 너무 올라 그랬잖아요. 어, 그쵸? 네. 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도 제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좀 기다렸다가 한미반도체도 좀 쉬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쉬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때 해보시는 게 낫지. 지금은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도하시고 나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둘 다 가지고 계시면 일단 둘 다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네. 지금 추가 매수는 네. 그 주가 수준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네, 지금 좀 그래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좀 못했지. 못했지. 네. 네. 너무 배제되고 너무 배제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또 치고 올라가주면은 지수도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오늘도 그랬지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가 다 빠져요. 2차전지 빠지고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상징성을 좀 대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그게 어쨌든 이제 아프긴 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삼성전자가 올라서 네. 그 지수가 네. 이제 2,800, 2,900. 그 어떤 분들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네. 인공지능 사이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한 최소 1년, 네. 길면 2년까지 이 사이클이 지속된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를 거다 네. 얘기해서 역사적 정고점을 넘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3,300. 저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그 얘기 안 하셨던 것 아, 같아요. 그 그래요?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야겠다. 어. 저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우리나라 상승장 제법 길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예. 그 정도로요? 저한 3, 4년? 3, 4년 정도 움직여줄 수도 있겠는데 단 3, 4년 동안 매일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2000년도 초반에 상승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5% 지수를 밀어버리는 큰 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런 큰 조정을 받아가면서 상승. 그래서 저는 3316포인트는 돌파할 거라 봐요. 뭐 금리 인하 사이클 뭐 그런 거랑 또 연관이 그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금리 인하도 사실 저는 여전히 7월, 12월. 요번에 FOMC 3월 달 거 봐도 저는 7월, 12월에 기존 의견을 그대로 한 번 할 것 같으면 12월, 두 번 할 것 같으면 7월, 12월. 이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금리 인하하고 내년 쭉쭉쭉 내리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겠죠. 그럼 자산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럼 다 올라가겠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반도체 네. 디램도 네. 지금 이제 턴했고 네.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HBM 인공지능 반도체도 붙을 네. 거고 네.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붙을 거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향후 3년. 그렇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IT주 다 올라갈 거고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 다 올라갈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몇 년간 거의 뭐 삼성전자가 배제가 된 이제 사실 반도체냐 2차전지냐의 싸움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둘 다 하시라고 했어요. 둘 다 하시라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에 삼성전자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2차전지가 하드 캐리를 해도 얘들이 못 가면 못 간다. 네.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2,700 못 들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번 툭 치니까 바로 탁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반도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좀 좋다가 좀 조정받고 그럼 조정받으면 2차전지가 올라갈 거예요. 둘이 시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제 2차전지가 또 올라가서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게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2차전지라고 하는 새로운 섹터가 완전 스타로 떠올랐죠. 최근 한 2, 3년 동안. 저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상승장이 한 업종이 이끌진 않아요. 옛날에 차화정 뭐 한 3개의 업종이나 4개의 업종 이렇게 이끌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죠. 2차전지죠. 일단 2개는 확보가 됐으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지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연결되는 게 전기차도 좀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관련된 애들 쫙 사업도 쭉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상승장이 제법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3, 4년 정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중간에 엇박이 나거나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지만 오늘 촬영한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한 3, 4년 정도는 상승을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러네요. 이때 놓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개인들 엄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네, 제가 오늘 아까 환경방송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번 주에도 환경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걸 팔고 나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뭐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일부 비중 털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실수를 하시는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지주사들 종목이 원래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주사 관련 종목 되게 힘들다가 최근에 완전 밸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빨 받으면서 이제 지주사 종목 찾아가지고 그것만 정말 자꾸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수년 동안 그 업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힘듦을 몰라요. 그 인고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인고의 시기를 충분히 겪었는데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되게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반등해서 이제 좀 살만할 때 뭔가 다른 게 들어와요. 항상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업종이 들어오거나 다른 투자처가 들어와요. 예, 그때 좀 흔들리면 안 되죠. 물론 그쪽으로 자칫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비중을 적절히 섞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 밸류업 하면서 또 이제 배당 관련도 많이 늘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미래 성장성 있는 주식들,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딱 그 전고점 돌파할 때 오히려 네. 기다렸다가 네. 그때부터 사시는 것도 되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원래 발바닥 끝에서 잡고 싶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발바닥 끝에서 잡고 싶고 머리 끝에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거 되게 선호해요. 일부 포트는 탄력 받았을 때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그냥 허리에서 사가지고 뭐 어깨나 허리 뭐 어깨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거 그 전략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난 거잖아요. 막 그 힘든 시기 다 겪고 나서 네. 이제 전고점 뚫으려고 하는데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걸리는 게 3월 20일 날 삼성전자 갭 상승한 거. 근데 그 갭을 과연 어떻게 메꿀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 있긴 있어요. 그거 하나 조금 꺼림직하지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